영국 여왕 엘리자베스 2세의 서거로 여왕과 인연이 깊은 안동 하회마을에도 애도의 물결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여왕의 고귀한 삶을 기억하고 명복을 빌기 위한 조문객들의 발걸음도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대구시가 도심 하천인 금호강을 세계적인 수변 공간으로 조성하겠다며 마스터 플랜을 내놨습니다. 환경단체는 자연에 대한 배려와 공존을 배제한 인간 중심 개발이라고 지적했습니다. 태풍 흰남노로 큰 피해를 입은 경주의 응급복구율이 78%에 달했습니다. 경주시는 오는 23일까지 모든 피해 지역에서 응급복구를 마친다는 계획입니다. 영주시가 약용작물인 잔대를 농가의 신소득작물로 정하고 관련 산업 육성에 나섰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TV 대구 경북뉴스입니다. 영국 여왕 엘리자베스 2세의 서거로 여왕과 인연이 깊은 안동 하회마을에도 애도의 물결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여왕의 고귀한 삶을 기억하고 명복을 빌기 위한 조문객들의 발걸음이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이하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안동 하회마을 충효당 앞에 마련된 추도 단상. 삼배도포에 갓을 쓰고 예를 올립니다. 1999년 4월 여왕이 하회마을을 방문했던 기억이 지금도 생생합니다. 벌써 23년이 지났네요. 정말 그 한 번도 여왕님을 생각해 보지 않은 적이 없습니다. 그때 오실 때 아주 인자하신 그 여왕님이 저희 마을에 오셔서 73세 생일상을 받을 때에 저는 유일하게 탈춤 공연을 보여드리고 축하 공연으로서 생일상을 마련해 놓은 것에서 생일 축배의 잔을 제가 들었습니다. 73세 생일상을 함께한 소중한 인연. 당시 생일이 같다는 이유로 초대돼 건배주를 올렸던 김종흥 명의는 매일같이 국화꽃을 올리며 여왕의 영면을 기원하고 있습니다. 저도 매일같이 하루에도 몇 번씩 와서 추모 공간에 오시는 이제 추모하러 오신 분들도 도와드리고 여왕님한테 제가 인사도 드리고 그러면서 아주 그 좋은 데를 가시라고 필리공이 있는 하늘 아래 가서 잘 만나셔가지고 아주 모든 거 내려놓으시고 편안하게 연면하시라고 이렇게 매일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여왕이 다녀가며 안동은 전 세계에 알려지게 됐고 매년 100만 명이 넘는 관광객이 찾는 명소가 됐습니다. 지난 2019년에는 여왕이 다녀간 지 20년 만에 차남 앤드류 왕자가 방문해 더욱 각별한 인연을 맺었습니다. 엘리자베스 2세 여왕님께서 예전에 한번 오셔서 오셨다 가셨다는 얘기도 들었었고 여기 추모 공간이 있길래 와서 감사하다고 잘 가시라고 추모하러 여기 방문하였습니다. 현대사의 산 증인으로 세계인의 사랑과 존경을 받았던 엘리자베스 2세. 여왕의 발자취를 기억하려는 이들의 조문 행렬이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헬로TV 뉴스 이하영입니다. 대구시가 도심 하천인 금호강을 세계적인 수변 공간으로 조성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금호강 르네상스 마스터 플랜을 보면 금호강 43km의 물길과 바람길, 사람길을 연결하는 등 시민 공간 복지를 실현하고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겠다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대구시는 마중물 사업으로 2026년까지 450억 원을 들여 동촌유원지 일대에 생태수로와 사계절 물놀이장을 조성하고 달성군에 있는 디아크 문화관 주변에 문화관광자원과 연계해 관광산업을 활성화할 계획입니다. 이에 대해 대구환경운동연합은 자연에 대한 배려와 공존을 배제한 인간 중심의 개발이라며 계획을 철회할 것을 주장했습니다. 준하경 경주시장이 태풍 흰남노 피해 상황과 복구 계획을 설명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응급 복구율이 70%라고 밝혔습니다. 공공시설 복구율은 67%, 자유시설 복구율은 79%로 전체 2,736곳 가운데 1,923곳의 응급복구가 마무리됐습니다. 지난 6일 80대 어르신이 집안으로 흙과 빗물이 덮치면서 넘어진 가구에 깔려 숨졌습니다.
주택 전파 9동, 반파 7동, 침수 747가구 등 763가구가 피해를 입었습니다. 농작물 891헥타르가 침수되거나 유실됐습니다. 가축 폐사 94마리, 양봉 874곳, 어선 1척, 양식장 2곳도 피해를 입었습니다. 공공시설 피해는 하천 214건, 도로와 교량 24건, 산사태 11건, 문화재 10건 등 514건에 544억 5천여만 원에 이릅니다. 제14호 태풍 난마돌이 북상하고 있습니다. 기상청은 가장 유력한 이동 경로로 다음 주 월요일 규슈 북쪽 상륙을 예보했습니다. 이 경우 제주도와 경상권 해안이 태풍 영향권에 들어 강한 비바람이 몰아칠 가능성이 있습니다. 안수민 기자의 보도입니다. 한반도 남쪽에서 3개의 소용돌이 구름이 북상하고 있습니다. 제12호 태풍 무이파는 중국으로, 제13호 태풍 무르복은 일본 동해상으로 북상해 한반도에 직접적인 영향은 미치지 않을 전망입니다. 변수는 제14호 태풍 난마돌입니다. 태풍 난마돌은 15일 오전 오키나와 남동쪽 1190km 해상에서 시속 15km의 속도로 서북 서진하고 있습니다. 중심기압은 980헥토파스칼, 중심 최대 풍속 초속 29m로 강도는 중형급입니다. 하지만 이동을 하면서 따뜻한 바다를 지나며 열 에너지를 공급받아 강도가 강으로 강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기상청은 난마돌이 이번 주 일요일 동중국해에 진입한 뒤 다음 주 월요일쯤 일본 규슈 북쪽에 상륙해 오사카 북동쪽 해상으로 이동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하지만 한반도에 자리 잡은 북태평양 고기압의 위상과 강도에 따라 경로가 바뀔 가능성도 남아 있습니다. 이 북태평양 고기압의 확장 정도 또는 서진 정도에 따라서 경우에 따라서는 대한해협을 통과할 수도 또는 경우에 따라서는 지금보다 더 남쪽인 규슈 중부에 상륙할 가능성도 있는 만큼 현재 예상대로라면 18일 무렵부터 제주도와 경상권 해안이 태풍 난마돌의 강풍 반경에 포함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때문에 강한 바람과 비, 해상의 높은 물결에 대한 대비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기상청은 태풍의 경로와 한반도 영향 정도의 변동성이 큰 만큼 앞으로 발표되는 기상 정보를 예의주시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안수민입니다. 9월과 10월 전국 각지에서 축제들이 잇따라 열리고 있습니다. 코로나19 확산 이후 3년 만에 여는 바깥 행사들이라 반가움이 앞서는데요. 찾는 이들은 한동안 누리지 못했던 문화를 즐기고 지역사회는 관광객 유치로 지역경제 활성화까지 기대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코로나19 하루 확진자가 아직 수만 명임에도 개인 방역과 공공 방역을 믿기에 가능한 일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아직 방심할 수는 없습니다. 계절 독감이 다가오는 데다 마스크를 벗는 일이 많아 코로나19 재확산까지 동시 유행 우려가 크기 때문인데요. 정부는 곧 동시 유행 대비책을 내놓을 예정입니다. 축제 행사장과 사람들이 많은 곳에서 마스크를 쓰고 개인 방역에 신경 쓰는 일 꼭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데일리 브리핑이었습니다. (15일) 0시 기준 대구 경북에서 8천여 명의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대구에서는 전날보다 확진자가 3,699명이 추가 발생했고 사망자도 4명이 늘었습니다. 재택치료자는 3,789명이 늘어 16,236명입니다. 경북 지역 신규 확진자는 4,774명으로 구미에서 1,144명, 포항에서 761명이 신규 확진됐습니다. 병상 가동률은 대구가 36%, 경북이 23%입니다. 50대 트럭 운전자가 경주 토암산 낭떠러지에서 실종 한 달 만에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지난 13일 오후 2시 20분쯤 불국사에서 석굴암으로 가는 방향 도로 아래 수십 미터 낭떠러지에 트럭이 추락했다는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구조대가 주변을 수색했지만 당시에는 운전자는 찾을 수 없었고 15일 오후 트럭을 견인하는 과정에서 흙 속에 묻혀있는 시신이 발견됐습니다. 운전자는 한 달 전부터 가족과 연락이 끊긴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여름철 산에 가보면 작은 종 모양의 꽃이 줄기에 주렁주렁 매달려 있는 식물을 볼 수 있는데요. 바로 잔대입니다. 이 잔대는 예로부터 기관지염이나 여성들의 산후 치료 등에 쓰이는 약용 작물인데요.
영주시가 잔대를 농가의 신소득 작물로 정하고 관련 사업을 육성하고 있습니다. 서희동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뿌리 모양이 마치 인삼을 떠올리게 하는 잔대는 한자로 야생 인삼인 사삼이라고도 불립니다. 잔대는 칼슘과 철분, 비타민 A와 C 등이 풍부하고 면역력 향상에 좋은 사포닌 성분도 들어있어 오래전부터 약용작물로 이용돼 왔습니다. 하지만 씨앗 크기가 아주 작고 파종 후에도 싹을 틔우기가 쉽지 않아 농가에서 대량으로 재배하는 것이 어려웠습니다. 영주시는 잔대가 농가의 새로운 소득원이 될 수 있도록 잔대 재배 기술을 연구하고 지역 적응 실증 시험과 평가회를 진행하는 등 지역 특화 약용작물로 육성하는 데 힘을 쏟고 있습니다. 영주시 농업기술센터에서는 신소득 지역 특화 작목으로 잔대를 육성하기 위하여 잔대 우량 종군 생산기술 이론과 현장 실증 시험을 같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잔대는 주로 뿌리 부분을 약재로 사용해 왔지만 잎에도 사포닌 성분이 포함된 데다가 향이 강하지 않고 1년에 2번 이상 수확이 가능해 나물이나 쌈용으로 활용하기 좋습니다. 또 해충에 대한 저항성이 강하기 때문에 농약을 뿌릴 필요가 없고 혹시라도 비료나 농약을 사용하면 뿌리가 녹아내리기 때문에 친환경 재배를 할 수밖에 없는 작목입니다. 기존 작물을 재배하다 보니까 너무 힘들고 인건비도 많이 들고 해서 새로운 신소득 작물이 없나 싶어 생각하던 중에 잎부터 뿌리까지 하나도 버릴 것이 없습니다. 그리고 인건비도 덜 들고 해서 이렇게 잔대를 선호하게 되고 재배하게 됐습니다. 건강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친환경 농산물과 약용작물의 수요가 늘어나는 가운데 잔대가 영주시 농업의 새로운 성장 원동력이 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헬로티비 뉴스 서희동입니다. 제9대 지방의회 의정비는 반드시 주민의 의견을 수렴해 결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대구 경실련 의정감시단은 지난 2018년 대구 지자체 의정비 심의회들이 모두 해마다 공무원 보수 인상률만큼 의정비를 인상하도록 결정했고 9대 지방의회도 이를 그대로 따를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경실련은 지방자치법 시행령에서 의정활동비 산정 시 주민수와 재정 능력, 의정활동 실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도록 하고 있는데 심의회가 공무원 보수 인상률 범위만큼의 인상을 결정해 주민 의견 수렴을 위한 공청회나 여론조사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대구시가 은행나무 열매로 인한 악취 민원을 최소화하기 위해 열매 조기 채취에 나섰습니다. 시는 은행 열매가 떨어지며 악취가 발생해 주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다며 진동 수확기를 이용해 열매 채취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대구시 은행나무 가로수 5만 2천 그루 가운데 열매를 맺는 암나무는 24%인 12,000여 그루입니다. 봉화군이 농촌 관광 활성화를 위해 농촌 체험 휴양마을과 치유농장에 숙박 및 체험비를 지원합니다. 이 사업은 올해 연말까지 한시적으로 시행하며 봉화군에 있는 농촌 체험 휴양마을 11곳을 비롯해 치유농장 1곳의 방문객들은 이용료의 절반을 할인받을 수 있습니다. 예산이 소진되면 지원이 조기에 종료될 수 있고 방문 전에 전화 등을 통해 사전 예약을 해야만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대구시가 오는 19일부터 한 달 동안 시민 건강 놀이터 대구시 심뇌혈관 질환 예방관리 사업지원단과 함께 시민 걷기 운동을 펼칩니다. 이번 행사는 심뇌혈관 질환을 예방하고 일상 속에서 걷기를 실천하도록 독려하기 위한 것으로 하루 7,500보, 한 달 15만 보를 걷도록 하는 캠페인입니다. 대구 시민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모바일 앱 워크원을 통해 신청하면 됩니다. 영천시는 청년 농업인들을 대상으로 농지 임대료의 절반을 지원합니다. 농업 경영체로 등록되고 농지은행 사업계약을 체결한 만 18세에서 39세까지의 영천 지역 청년 농업인이 대상입니다. 지원 규모는 한국농어촌공사 농지은행 사업을 통해 임대차 계약을 한 농지 임대료의 50%이며 1인당 연간 200만 원까지 최대 3년간 지원합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